자, 주변 자전거 타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거, 불편했던 거,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 그 중에 하나가 헤드셋 유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자른 거예요. 요렇게, 헤드 튜브 부분이죠. 잘라서 색도 벗기고 예쁘게 준비했는데, 가지고 있는 포크의 스티어러 튜브가 너무 짧아서 이걸 못 쓰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짧죠. 네. 짧아서 헤드 튜브 위쪽으로 올라오는 스티어러 튜브가 너무 짧다 보니까 스템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 쓰게 됐고요. 부랴부랴 준비한 게 이렇게 아크릴 파이프로 헤드 튜브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헤드셋을 조립도 한번 해보고 유격이 왜 생기고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헤드셋이 어떻게 그 유격을 잡아주고 하는지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전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크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스티어러 튜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스티어러 튜브가 여기 베어링 장치가 있죠. 이게 바로 헤드셋이에요. 네, 베어링 장치가 이렇게 있고, 이 헤드셋. 그 다음에 스템이 어떻게 물려요? 이렇게 스템이 물리죠. 요 헤드셋과 스템 사이에 들어가는 요 부분은 뭐가 들어가요? 스페이서가 들어갑니다. 스티어러 튜브 길이에 따라서 스페이서의 전체 폭이 달라지겠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요게 뭐예요? 탑캡이에요. 헤드셋 부품입니다. 스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요 부품인데, 요 부품이 스템을 눌러줘야 돼요. 스템을. 그게 오늘 여러분이 꼭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템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스테레오 튜브는 이 안에 있어요. 예. 이 탑캡은 스템을 눌러줘야 됩니다. 스템보다 스테레오 튜브가 더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얘를 못 눌러주니까 이 사이사이가 뜨겠죠. 그래서 유격이 있는 겁니다. 유격이 자전거가 처음 출고되고 나서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조립이 잘못된 거겠고, 사용 중에 유격이 생긴 거라면은 뭐가 풀린 거겠죠. 여기에 볼트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보통 한 개나 두 개의 볼트가 들어가는데, 이 볼트들이 스템을 조여주는, 고정시키는 볼트고, 요 볼트가 탑캡을 눌러서 유격을 조정해주는 조정 볼트입니다. 작업의 순서, 조립할 때 작업의 순서는 요 탑캡에 있는 볼트를 먼저 조여서 조정해주고, 옆에 있는 볼트를 조여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베어링을 먼저 봐볼까요? 헤드셋 종류가 엄청 많은데, 기준에 따라서 그게 나뉘게 되겠죠.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요 베어링 컵. 요 컵이 헤드 튜브 바깥에 있냐, 안에 있냐, 또는 없을 거냐. 네. 위, 아래 컵이 같은 사이즈냐, 아래쪽이 더 넓은 사이즈냐. 이 베어링이 이렇게 카트리지 베어링이냐, 아니면 그냥 리테이너만 있는 일반 베어링이냐, 이런 것 따라서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요 카트리지 베어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볼 베어링과 이런 형태를 익스터널 컵이라고 해요. 헤드 튜브 바깥에 컵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베어링, 헤드셋의 구성은, 자, 아까 보셨던 요런 거 보면은 베어링이 있고, 요 안에 리테이너가 있어요.
볼 간의 간격을 잘 잡아주고 있는, 그리고 바깥쪽과 안쪽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게 레이스라는 거예요. 바깥쪽 레이스, 안쪽 레이스. 볼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네. 이런 형태의 것도 그게 필요해요. 얘처럼 아까 보셨던 카트리지 베어링처럼 외륜과 내륜은 아니고 이런 형태는 보통 컵과 콘, 이렇게 보면은 얘가 컵이 됩니다. 베어링이 이렇게 얹어지는. 그리고 이런 거를 콘이라고 해요. 예, 한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있죠. 요게 이렇게 얹어지면 이게 이렇게 베어링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결과물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컵앤콘 구조라고 해요. 자전거에서 많이 쓰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런 카트리지 베어링을 쓰는 게 더 좋은 거다 또는 뭐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선택의 문제로 보셔도 됩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도 벌써 6분이 지났어요. 후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먼저 이 헤드셋의 구성은 이렇게 헤드 튜브 위아래로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도 컵과 콘이 필요하고 위도 컵과 콘이 필요하겠죠. 아래쪽 콘은 이 포크의 크라운에 붙어 있으니까 크라운 레이스라고 해요. 콘이 있고 베어링이 들어가고 컵이 덮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컵이 있고 베어링이 들어가고 그 위로 콘이 들어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베어링 앞뒤로는 그냥 레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른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어링이 있었으면 무조건 다음에 레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컴프레셔닝이라고 해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갈라져 있는 요것, 단면은 삼각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 스티어러 튜브의 바깥 지름보다 요런 헤드셋 구성품의 안쪽 지름이 조금 커요. 그 공차를 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는 보통 볼, 레이스, 그 다음에 바로 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덮개, 상단 커버,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템이 들어가고요. 이거 화면에 들어오나? 네, 들어오네요. 연필이 이 화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탑캡이 들어갑니다. 볼트로 쥐어지는 거죠. 요렇게. 근데 만약에 이 스티어 튜브가 길어서 요 헤드셋 구성품과 스템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은 요런 이제 스페이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요 상단 콘과 요 커버는 분리형이 있고 요렇게 일체형도 있어요. 일체형. 그러면 얘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컴프레셔닝. 볼 다음에 무조건 레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음에 컴프레셔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바로 스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페이스가 들어가거나. 아까 보셨던 거와 차이가 있죠. 상단 커버가 없어요. 이게 그냥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실 건 베어링 다음에는 레이스가 들어가고 그 레이스 다음에 보통 컴프레셔닝이 들어간다. 얇은 와셔나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는 뭐 고무 커버나 그런 것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해요. 그런 건 상품마다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왜 유격이 생기는지 실제로 한번 볼게요. 포크에 크라운 레스는 이미 들어가 있고 여기에 베어링이 얹혀집니다. 그리고 아래쪽 베어링 컵이 이렇게 덮어요. 자, 이렇게 야무딱지게 딱 덮고 그 다음에 상단 컵이 들어가고 또 베어링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 말고 길이가 짧으니까 요걸로 할게요. 콘이에요. 레이스 콘. 그리고 상단 커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요렇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컴프레셔닝이 들어갑니다.
이 껐덕껐덕하는 유격을 이 컴프레션 링이 눌러서 잡아주는 거예요. 꽉 눌리면 유격이 없죠. 그 다음에 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템이 들어갈 건데 보시면 자 거의 같죠. 요러면 이 유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딱 봐서 조금이라도 스템이 높으면 이 탑캡이 스템을 이렇게 딱 눌러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탑캡의 아래쪽을 보면은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탑캡의 가장자리로 스템을 눌러주기 전에 이 볼록한 배가 이 스테레오 튜브의 끝단에 닿아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어때요? 요만큼 유격이 남았잖아요. 유격이 생기죠? 스테레오 튜브는 요 스템보다 한 3에서 5m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템이 요 정도 올라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스페이서. 자, 됐죠? 예쁘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요. 그러면 핸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페이서를 좀 두꺼운 거를 누면 어떻게 되겠냐고. 자, 대볼까요? 괜찮아 보여요? 안 좋아요. 보시면 여기 두 개의 볼트가 들어가죠. 만약에 이 스템이 옆에서 고정해주는 볼트가 한 개짜리였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두 개짜리가 되면은 볼트가 조여지는 그 부위 안쪽에 받쳐주는 놈이 없어가지고 얘가 찌그러져요. 권장하기로는 이 볼트의 한 절반 정도 높이까지는 스테레오 튜브가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정 핸들바를 높여야 된다면은 요 스템의 각도가 좀 큰 거, 그런 걸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 볼게요. 스페에서 한 5mm쯤 넣고 스템을 넣고 탑캡을 조립을 할 건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볼트가 이렇게 옆에서 조이는 볼트가 있고 위에서 조이는 볼트가 있는데 그 각 두 가지 역할이 다르다고 했죠. 위에서 조여주는 볼트가 전체 유격과 베어링의 움직임을 조정해주는 조절 볼트예요. 이 탑캡 볼트가 적당한 힘으로 조여서 유격이 없으면서 움직임은 부드러울 수 있도록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스템을 타이어 등에 맞춰서 정렬하고 양쪽 볼트를 조여서 고정하면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씩 풀려요. 얘가 풀렸던 스템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면은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양쪽 브레이크를 딱 쥐고 흔들어 보면 떨컥떨컥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젠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얘를 쪼는 거예요. 얘를 쪼으면 이게 이렇게 눌려서 유격을 잡는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는데 옆에 있는 이 볼트를 풀러야 되는 걸 몰랐던 거죠. 얘를 풀러야 얘를 조여서 눌렀을 때 스템이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언제나 자전거 정비라는 작업은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내야 돼요. 원인이 바르게 분석이 돼야 그것에 대한 어떤 작업도 올바른 작업이 되겠죠. 애당초 이게 풀렸던 게 아니라 뭐 스페이서가 부족했든 뭐 스템의 설치나 튜브의 길이가 맞지 않든 그런 원인이 있었더라면 단순히 얘를 조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잘 확인하셔서 이게 좀 풀려서 생긴 유격이라면은 먼저 고정 볼트를 풀러주고 조절 볼트를 조여서 누른 후에 다시 고정하는 것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테고, 그 이외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은 샵으로 가서 조치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헤드셋의 간단한 어떤 구성과 어떤 구조, 그 원리, 그리고 유격이 왜 생기고 스템이 스테레오 튜브에 비해 어느 정도 올라와져 있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헤드셋 스템 볼트들이 어떤 거 먼저 쪼고 풀려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동안에 이 영상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칩니다.